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다오 강제 수용소를 좀 설명을 드렸지만 비슷한 그 장소죠. 이 남아공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에 지금 위치한 아파르테이트 박물관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르테이트 박물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될 분이 계시죠. 넬슨 만델라 고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는 많은 남아공 곳곳에서 굉장히 추모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남아공에서는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보다는 마디바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마디바. 근데 마디바는 이제 그 큰 어르신, 존경 많은 어르신이라는 이제 뜻을 갖게 되고요. 그만큼 그는 이제 평생 동안 흑인 차별 정책에 대한 것들을 언제나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대통령까지 이제 됐었던 바로 그런 영웅이 되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남아공의 국민들이 존경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디바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이제 케이프타운에 있는 로빈 아일랜드에 이제 이렇게 수용이 됐다가 이제 풀려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나라가 망할 거다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망하지 않았죠. 훨씬 더 나라가 번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이렇게 보여줬던 곳들이 뭐 곳곳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마디바의 동상들은 케이프타운에 있는 뭐 우리 하버 브릿지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들을 갔을 때라든지, 또 요하네스버그의 센트시티 내에 있는 동상 같은데 이런 데도 언제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기 옛날에 이제 흑인 차별 정책을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르테이트 정책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 아파르테이트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하네스버그의 아파르테이트 박물관에 가면은 대부분 이 마디바가 갖고 있는 이렇게 그 요하네스버그의 아파르테이트 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 마디바가의 어떤 업적과 그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생애에서 추진했었던 정책, 그리고 그 아파르테이트의 정책들이 과연 흑인 차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게 됐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박물관이 돼서 찾아가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그 요하네스버그를 갈 때는 처음에 그 생각을 못 들었는데, 그 아파르테이트 박물관까지 이제 제가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굉장히 그 빈민가를 이렇게 지나게 돼요. 그나마 이제 케이프타운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요하네스버그는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흑인 차별 정책이 끝났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차별이 되고 있고 불평등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지나갔던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요하네스 이제 버그 박물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파르테이트 박물관에. 아파르테이트 박물관 이제 입구에는 넬슨 만델라를 추모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표어나 현수막이 이제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박물관 입구부터 해서 그 입장권이 이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흑인 전용 입장권이 있고, 뭐 이제 그러니까 백인 이제 전용 입장권이 있고 해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뭐 지금 꼭 그렇게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입구 자체가 흑인용과 백인용이 따로 되어 있었던 거를 몸소 체험하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장권도 따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제 문도 따로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흑인 저항, 이제 뭐 옛날에 인종을 이렇게 흑인을 차별해서 이렇게 인종을 표시했던 그런 신분증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이제 흑인이면 흑인 써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도 전시가 되어 있고, 이런 저항 운동가들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좀 아픔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 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넬슨 만델라가 옛날에 이제 유세했을 때 차량을 탔던 뭐 운전 그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뭐 연설문 뭐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흑인 차별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왜 심각했고, 그거를 넬슨 만델라 마디바가 어떻게 좀 더 우리가 철폐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겠죠. 사실 저는 여행자로서 박물관을 가본다는 것은 그 나라, 그 사회의 과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여행을 갈 때, 그 지역의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박물관을 가고, 현재를 보기 위해서 시장을 많이 갑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아파트 헤이트 박물관 같은 경우는 흑인 차별 정책이 얼마나 심각했고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을 수 있던 바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로빈 아일랜드에서 마디바가 이제 풀려났을 때 남아공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공은 망하지 않고 훨씬 더 건강한 사회로 발전을 하고 있죠. 역사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역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보여지는 것들은 이 사회가 진보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박물관이든 지속적으로 보여줄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디바를 테러범이라고 불렸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건강한 사회가 이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조금은 이렇게 좀 더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이런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어떤 형태들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게 역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다우 강제 수용소부터 하나의 우리 역사에 대한 아픔을 스스로 드러내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거는 역시 여전히 흑인 차별이 됐지만 차별 정책이 철폐는 됐지만 경제적으로 남아공 곳곳에서 흑인들이 아직까지도 좀 힘든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늘 이 남아공 여행을 하면서 지켜보게 됐었던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크 투어리즘은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해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남아공이 뭐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